안녕하세요. 전국에서 교육행정직을 준비하고 계시는 수험생 여러분, 지아쌤입니다. 4월 8일 시험 다 잘 보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금부터 4월 8일에 있었던 2023년도 국가직 9급 교육학개론 해설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번에 제가 마지막에 출제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됐고 어떤 나중에 총평으로도 따로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그 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에까지는 기출문제가 되게 그대로 재현되는 문제들이 좀 많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기출문제를 그대로 복사해서 또는 이제 같은 형태로 나온다기보다는 그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소화하신 상태에서 풀 수 있었을 만한 문제들이 더 많이 출제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강의 방식도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전에는 강의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거 없이 그 문제에 좀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 교육 철학에서 나온 문제고요. 항존주의 교육 철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일단 1번 같은 경우는 아동 존중의 원리를 채택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경험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교육을 통한 사회 개조를 중시하는 입장은 재건주의 입장인 거고, 그리고 지식이나 진리의 영원성을 강조하는 3번이 답이었던 문제였고요. 4번은 실제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둔다. 뒤에 반성적 사고를 염두에 두시면 되는데, 실용주의라고 볼 수도 있고 이 또한 경험주의적 입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이 문제 답은 3번이었던 문제였고요.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개요를 잡아서 준비를 하셨다면 크게 어렵지 않았을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문제 교육심리 상담 평가에서 나왔던 문제고요. 비고치키의 사회문화 이론에 근거할 때 가에 들어갈 말은? 이라고 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타인의 도움을 받아서 수행할 수 있는 수준, 자기 혼자서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뭐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여서 답은 2번 근접발달 영역이었던 문제였거든요. 표시를 해드리는 게 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요것과 관련해서 제가 시험 전에 요약 강의 10시간 정도 이제 분량으로 여러분들하고 진행을 했었었는데, 거기에 나왔던 내용을 보시면 일단 실제 발달 수준이 있고 잠재 발달 수준,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발달 수준은 아동이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제 발달 수준이 있고, 성인이나 유능한 또래로부터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 발달 수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영역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이 중간 영역을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하고, 아동의 학습이 이 영역에서 일어난다고 주장을 하는 비고치키의 이론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문제는 교육행정에서 나온 문제였고요. 지도성 유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교육학개론 9급 교육행정직 관련해서 분산적 지도성을 물어보는 문제는 없었어요. 없어서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좀 낯설 수도 있었으나, 일단 내용을 좀 보시면 지도성에 대한 중앙 집권적 사고를 부정하는 거고요. 학교 구성원 모두가 공동의 지도성을 실행하면서 조직의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학교 조직이 크고 업무가 복잡하기 때문에 조직 내 다양한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강조한다라고 보기를 제시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충분히 중앙집권적 사고를 부정하고 공동의 지도성을 실행한다라는 것만 가지고도 분산적 지도성이라고 고르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상황적 지도성은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이 거래적 지도성이라는 건 교환적 지도성을 얘기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변혁적 지도성의 반대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변혁적 지도성은 많이 출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렇게 소거시키면서도 접근할 수 있었던 문제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4번이 교육 철학에서 나온 문제인데 이번에 약간 특이한 점이 서양 교육사에서 2문제, 교육 철학에서 1문제, 그래서 총 3문제가 나와서 교육 철학 쪽에서 문제가 좀 많이 출제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코메니우스의 교육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내용이 3번을 보시면 이제 동굴의 비유를 통해 교육의 핵심적 원리와 지식의 단계를 제시하였다. 이게 플라톤이라는 건 여러분도 알고 계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의외로 답은 쉽게 3번으로 찾으셨을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코메니우스는 17세기 감각적 실학주의를 주장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이끌어가는 방법상의 원리를 자연에서 찾고 인간의 감각적 직관에 기초한 사물교육, 실물이나 표본을 감각적으로 직접 관찰하고 학습하는 거, 이것들을 중시하면서 우리가 이 실학주의 안에서도 코메니우스를 감각적 실학주의라고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머지 3개를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철저하게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그림을 넣은 교재인 세계도회를 제작해서 문자 위주 언어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 코메니우스의 저서로 세계도의 대교수학, 이 2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4번은 어머니 무릎학교, 모국어 학교, 라틴어 학교, 대학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학교 제도를 제안했던 사람이었다라고 꼭 정리를 해두시고요. 네, 답은 3번이었던 문제였습니다. 5번 문제는 교수학습 이론 및 교육공학에서 나온 문제였는데, 출발점 행동 진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고요. 사실 이 문제도 같은 문제는 그동안 17년 동안 나왔던 모든 문제를 보더라도 똑같은 문제는 사실 없었어요. 없었으나 우리가 출발점 행동 진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야 되는 문제였고,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한 가지를 고르면 됐던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보기를 좀 집중해서 보시면 1번은 학습 내용과 매체 선정, 수업 절차 확인이라고 돼 있고요. 2번은 학습자가 해당 학습 과제를 학습할 만한 발달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학습자의 선수학습 요소를 확인한다. 해당 학습 과제에 대한 학습자의 흥미나 적성을 확인한다. 그래서 모두 3가지 보기가 학습자 분석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1번이 좀 다른 형태의 지문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구별하셔서 쉽게 풀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실 때 이거 본 적 없는 문제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주어진 보기 안에서 특히 이렇게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을 때는 나머지 보기 안에서 다른 한 가지를 여러분들이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걸 동원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이제 키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6번 문제는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1번 보시면 아동 초기에 초점을 둔 이론으로 도덕성 발달은 동화와 조절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다. 우리가 동화 조절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삐아제를 생각하셔야 되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전인습 수준에서 도덕성 발달의 시작은 처벌을 피하기 위한 행동에서 비롯되는 거 맞죠? 그리고 3번 선악을 판단하는 초자아의 작동에 의해 도덕성이 발달한다. 얘는 초자아의 작동이라고 해서 프로이드의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습 수준에서 도덕성은 정의평등 생명과 같은 보편적인 원리를 지향하는 것은 인습 이후 수준인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요약 강의 때도 제가 콜버그 도덕성 발달 이론은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모의고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어서 이제 충분히 쉽게 접근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